네, 지금부터는 두 번째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외부 정보에게 전달하는 양식인 재무제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재무제표에 대한 의의입니다. 자, 재무제표란 기업과 관련된 자료 중에서 화폐 금액으로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을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작성해서 나타내는 보고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첫 번째 강좌에서 공부를 했던 사항이었어요. 자, 회계 실체로서의 기업이 있었고요. 우리는 주로 재무회계를 다루게 된다. 지금부터는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지칭을 할 겁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우리가 재무회계라고 지칭을 했었고요. 이러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되는 양식이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일단 종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류로는 재무상태표라는 부분이 있고요.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현재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괄손익계산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입니다. 뿐만 아니고 두 가지 정도의 재무보고서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본변동표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현금흐름표라는 부분도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번부터 4번까지의 재무제표는 상당히 약식으로 축약돼서 나타내는 보고서다 보니까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말로써, 즉 서술형 정보를 전달하는 주석이라는 부분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재무제표라고 지칭을 하게 될 것인데 회계원리 영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다루기는 상당히 곤란하고요. 특정 부분에 집중적인 학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될 두 가지 사항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두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전반적인 과정을 학습을 하신 다음에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이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그리고 주석과 관련된 사항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된 다음에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작성이 가능한 그러한 재무정보임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을 회계원리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두 가지가 극단적인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재무상태표는 철저하게 특정한 시점입니다. 특정한 시점에 기업의 재산 상태가 어느 정도 있는지 나타내는 표라면 포괄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은 일정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얘는 스탑 개념이 될 것이고 얘는 플로우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재무제표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인 몇 가지 특성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화폐 금액으로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항목을 일정 원칙에 의해서 작성해 나타내는 보고서를 통틀어서 재무제표 또는 재무보고서 등등으로 지칭을 하고 있고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대요. 첫 번째는 기업에 관한 내용 중 화폐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항목만을 나타내고요. 여기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주석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서술형 정보를 전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사항은 재무제표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언가 양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지만 얘를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은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부속적인 서류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는 재무제표는 조금 전에 보셨던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유사한 항목만을 하나의 표에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유사한 항목과 관련된 사항이 특정 시점에 나타나서 유사한 항목, 예를 들어서 기업의 자원과 관련된 사항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산이라는 형태로, 그리고 기업이 갚아야 될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부채라는 형태로, 그리고 투자된 금액, 그리고 성과가 누적된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자본의 형태로 제시가 되게 될 겁니다. 또 일정 경영 성과와 관련된 사항도 번 것이냐 쓴 것이냐에 따라서 또 수익이냐 또는 비용이냐 이런 형식으로도 집약돼서 나타내게 될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재무제표는 미래 예측 자료를 지원하고 주로 과거의 자료를 나타냅니다. 앞선 강좌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재무회계는 대부분의 경우 과거 정보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예측 자료는 주양하고 주로 과거 자료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